사회 초년생 월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비, 통신비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독산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SC 크리에이터 정승하 대리입니다. 오늘은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돈 그리고 재테크와 관련된 고민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민을 함께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돈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제 멘토 돈쌤 정현도입니다. SC제일은행과 돈쌤이 함께하는 고민이 뭐니?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살펴볼까요? 저축, 펀드 역시 이런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많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꼭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 월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쌤 빚을 갚느라 많이 쓰고요. 무슨 빚을 그렇게 지셨어요? 2년 차쯤에 이제 작은 그런 이제 주택을 잠깐 구입하면서 이제 빚을 지게 됐는데 그거를 갚느라고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펀드 들어가고 생활비, 통신비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죠. 펀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빚을 갚는 것도 지금 주택을 구입한 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자산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게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좀 투명하게 하려면 이제 통장 같은 것들도 하나만 쓰지 말고 한 목적에 따라 한 두세 개 정도 쪼개기를 하는 게 좋은데 통장을 쪼갠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은 돈에서 혹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에서 내가 진짜 써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는 한눈에 가계부를 일일이 쓰지 않아도 바로 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둬야 사회초년생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이제 고정비 늘어나는 거. 일단 자동차 할부라든가 집을 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월세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비가 올라가는 건 내 급여가 그만큼 깎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적금에 대한 얘기가 또 있네요. 적금을 들 때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돈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적금은 2년, 3년 좀 길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데 이걸 모을 때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면 달달이 20만 원씩만 넣어도 5년 모은다라고 했을 때 1200 정도 된다는 그런 시드머니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변하는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금리가 좀 높아서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그렇게 움직일 만한 환경은 사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금리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장기로 해서 이거를 복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1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짧게 가면 적금 만기가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이제 또 심리적으로 뭔가를 좀 사고 싶다는 그 심리적인 게 노출이 되니까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에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략적인 주택 청약 통장 활용법. 그쵸. 청약 통장이 진짜 고민이에요, 사실. 사실 싱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49점. 그러니까 서울은 보통 50점이 훅 넘어가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계속 해놓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청약통장이라는 게 이게 계속 돈 넣기만 하지 이걸 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좀 무용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가점이 높은 게 확률이 높은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세 개의 가점이 있잖아요. 그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입 기간을 좀 빨리 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2만 원부터라도 일단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20대 후반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쓰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카드 진짜 거의 100%다 쓰는 건 신용카드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용카드가 써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신용카드 없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현금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요즘은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현금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근데 저는 체크카드가 가장 좋은 거는 할부가 안 된다는 거. 60만 원짜리가 12개월 할부면 5만 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위험한 거지.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고리에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만 좀 피해주면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SC제일은행 카드상품팀의 김기영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카드상품팀 김기영입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해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 발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비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시장에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에 포커스를 두고 카드를 발급한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하신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경우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는 연회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본인의 연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과 연결된 혜택과 서비스를 가진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현명하게 지출을 하셔야 된답니다. 현명한 지출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이죠. 연말정산 기간 중 여러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혜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양의 카드를 발급받는다거나 혹은 본인의 예상하지 않은 지출을 늘리신다면 본인의 신용등급 하락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펀드와 적금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드 100%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비율보다는 순서의 문제거든요. 사실 저축도 투자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시장은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상승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따박따박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파도가 있을 수 있고 그때 주가나 혹은 뭐 내 펀드가 마이너스인 상황일 때 버티면은 돌아올 것인데 내가 지금 생활비를 내야 된다거나 급하게 내가 무슨 이유가 돼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3달 정도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비공 같은 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축이 어느 정도 최소한 뭐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데까지는 투자보다는 저축의 비율이 좀 높았다가 이제 1년 연봉 정도 막말로 회사 그만둬도 나 1년 동안 버틸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뭐 펀드의 비율을 뭐 70%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비율로 설명을 드리면 자, 3개월 정도의 연봉이 그 급여가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100% 저축을 하다가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10%씩 투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연봉이 완료되면 그때는 이제 투자 100%.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적어도 내가 문제가 돼서 눈물의 그 환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돈쌤께서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뭐 승환 씨한테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가 좀 많이 리마인드 되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새 정말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불릴 수 있을지 재테크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축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다들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식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건 또 자기
봐야 되는 거죠. 주식의 가장 큰 장점, 활용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